이번에는 거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하다는 주제를 갖고 한번 볼게요. 만약 내가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팝니다. 3년 안에. 그럼 그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례에 의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일시적 이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이 거주주택, 물론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거주주택 팔았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그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면은 어떤 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럼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든 선택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선택해야 되죠. 왜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선택하게 되면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나중에 신규주택을 팔아가지고 신규주택이 2년 보유, 2년 거주했으면 신규주택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로 적용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주주택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건 동일한데 이 장기임대주택, 즉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없는 걸로 봤던 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은 언제 이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가 되죠?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 그럼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과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이렇게 중복해서 뭐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택 적용이 아니고 중복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등록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은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주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팝니다. 그럼 이 거주주택은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짬뽕된 케이스겠네요. 즉 중첩 적용되는 케이스겠네요. 첫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두 번째는 신규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일년제 두 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특례라고 했죠. 그 특례가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일시적 이주택도 거기에 해당되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즉 비과세 특례 규정이 두 개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일시적 이주택 하나하고 거주택 비과세 하나하고 두 개가 중첩 적용됐겠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거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 요건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당연히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주하는 양도하는 이 주택은 2년 거주를 했어야 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를 해야 된다. 즉 일시적 이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첩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